우리 곽복선 이사의 특강 지극정성이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주제로 잠깐 듣겠습니다. 부제목은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참가하냐? 요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대표님이 지금 카페에 이제 공지한 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니또가 잘 굴러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 강의를 선택을 했었다가, 사실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강의가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을 좀 바꿨는데, 대표님이 그냥 그대로 카페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름다운 미담, 훈훈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게 좀 전에 대표님께서 이타심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타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타심 제가 한번 막 검색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행위의 목적을 타인을 위한 선에 두는 것을 말하며, 쉽게 말해서 이타심은 이기심의 반대뜻으로 남을 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 함은 바로 이 이타심이 성격적 측면에서 강하게 두드러지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 말하면 착한 성격, 상냥함, 배려심 이런 걸 갖다가 이타심이라고 하나 봐요. 이 이타심을 이제 제가 오늘의 그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사실은 대표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님은 깐깐함, 그냥 조금 약간 이게 논리적으로 하시니까 팍팍 찌르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날카롭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몇 개월 전에 아니죠? 지난달이죠. 이제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이타심에 관련된 게 이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슬러 이제 올라가면 저희가 그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천의 주안에 거기에 상가에 4개 호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경양프라자라고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2년도 5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표님이 이제 공매로 4개를 낙찰을 받았어요. 1층에 2개, 2층에 2개.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경매 초보반인 교육생한테 이제 그 교육생이 그 사연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그때 결혼해가지고 어떤 이제 물건을 사고 싶었을 때 이제 경매 초보반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거를 4개를 받은 것 중에 2층에 있는 2개를 갖다가 그 친구한테 매매를 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2012년도 9월 27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뒤로 하고, 제가 이 협회에 왔을 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물건 중에 2개는 내게 아니고 매매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매매를 해서 현재 9년간이잖아요. 9년 동안 이 물건을 제가 관리를 해왔어요. 월세 받으면은 또 세금 내고 관리해가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의 속으로는 이제 일거리도 많은데 왜 판매한 거를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진 9년 동안을 관리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난달 6월 3일까지 21년도 딱 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또 돌이켜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2012년도 5월 29일 날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서 근 5개월 만에 이 친구한테 10월 달에 저희는 사가지고 이 친구한테 5월 달에 매입을 해서 9월 달에 매매를 해요. 그전 5개월 만에 2층에 있는 2개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대출도 안 되고 이제 38살, 37살 정도 다 되니까 신용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물건의 소속은 협회로 있고, 그동안 협회로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람인데 소속은 협회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 마련이 안 되니까 그 돈 마련을 하는 기간을 9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9년 동안.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2층에서 나오는 이 월세를 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은행 이자를 빼고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왜 세금도 안 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이거를 왜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상가니까 건축물분 나오지, 토지분 나오지. 거기에 또 가끔 상가다 보니까 요즘 뭐가 나와요? 교통 유발금 요것도 나와요.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세금 처리를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대표님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9년 정도가 흐른 5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저도 몇 년 전부터 이 친구한테 어차피 본인 거니까 정리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마이너스다. 나도 관리하기 힘들고 협회에서도 이게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본인 건데 가져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푸시만 했었고 그냥 넘어왔었는데 드디어 5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이사님 돈이 마련이 되었으니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래 그동안 협회에서 냈던 9년 동안 재산세 이것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세금 용지를 다 달라고 했어요. 세분 해가지고 그 정상 그것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고 지금도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님은 왜 9년 동안 2012년도인데 지금 21년도잖아요. 이거를 그때 한 약속을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을까? 근데 내가 서류를 찾다 보니까 그 친구가 2012년도 9월 달에 하면서 대표님이 1억 1천에 매매를 했는데 대표님이 우리가 매입했던 금액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능력이 안 되니까 계약금 4,600만 원만 내고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어요. 9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그 긴 시간 9년 동안 세금 내줘가면서 관리해줘가면서 거기에서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 75만 원 정도가 그 월세가 들어와요. 두 군데에서. 그냥 월세도 거기도 올리지 않았으니까. 두 호수에서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를 거기서 은행 이자 27만 원 정도 빼고 47만 원, 48만 원 가까이를 매달 자동 이체를 해줬어요. 잔금도 안 냈는데. 잔금도 안 냈는데. 월세가 잔금 쌓일 때까지 네. 하셨다가 그때부터 네네네. 그런 머리 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깐깐한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하면서도 도계안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생각하니까 이건 그 당시에 매매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현재 어려우니까 말씀했던 거를 갖다가 알고 계시니까 그 약속을 이 친구가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 이제 하나은행에 이제 공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출 자체가 하나은행에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1층에 2개, 2층에 2개 이렇게 분리를 해야 해서 하나은행에를 이제 갔어요. 당산도 주점에 갔더니 대표님 잠깐 이제 차 주차로 나갔을 때 거기 은행 지점장이 차 한잔 마시자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 하길래 아휴 이래서 왔어요라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은행 지점장이 그게 말이 돼요? 계약금만 내고 9년 동안에 왔으면 이거는 계약 파기예요. 중도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매하는 것도 현 시세대로 매매를 해야지 왜 2012년도에 계약된 1억 1천만 원에 그대로 계약을 판매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게나 말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참 제가 옆에서 모시고 가끔 저도 혼나가지고 혼날 때마다 아이씨 이럴 때도 있었지만 이 약속에 대한 그거를 참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이 9년 동안에 왔구나. 이제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재우 씨 이름이 성함이 뭐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재우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본인도 계약 당시에 4,600만 원을 내고 이게 9년 동안 월세를 이제 받으면서도 이게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틀어져 가지고 이게 물건이 날아가면 어떨까? 항상 노심초조하면서 조마조마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끔 협회는 잘 있겠지? 하면서 도기안의 경매항을 들여다보고 뭐 현재 우리 협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대표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라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제가 재산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왕 판매하는 거 4,600만 원을 2012년도 한 번 내고 9년 만에 잔금을 치르는 이분한테 그동안 낸 세금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그 사람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이 정도 나온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본심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냥 대표님 배려줬던 대로 좀 안 내고 싶고, 근데 우리는 난 받아야 되겠고. 근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대표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더라고. 인사를 안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좋은 마음으로 대표님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대표님한테 뭐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9년 동안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아시죠? 그 자리에서 저는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 돈까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뭘 그래. 그분도 그동안 9년 동안 이거를 유지해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찾아간다 하니까 그냥 100만 원만 받고 9년치를 세금이 한 달 1년에 2번 나오면은 그것만 해도 한 달치 1년치 정도인데 9년 동안 8년치를 까고 100만 원만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얼마? 4,500 나오지 않았어요? 4,500이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나왔겠죠. 왜냐면 상가니까. 네, 더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제 옆에 계신 대표님이지만 참 이 약속에 대해서 9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묵묵히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듯이 그 순간순간에도 뭐 저 계약금도 절반 내고서 9년 동안 저러고 있는데 뭐 그냥 말지 뭐 월세 들어오는 거 묻죠. 아니면 잔금 빨리 치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9년 동안 이 9년이라는 게 세월이 저 같으면은 1년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1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 약속을 9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에 대해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한테 제가 이 회사에, 이거 이후에 제가 2014년도, 그러니까 12년도니까 저는 제 앞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한 번도 이 사람이 안부를 물으면서 이 사람은 언제 가져간대? 라는 얘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되려 제가 걱정을 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만 했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묵묵히 이렇게 지켜오는 걸 보면서 진짜 약속을 자기 본인이 말했던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지키고 오는 걸 읽어보면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타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하는 이 마음이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순수해야 된다. 그죠? 좀 전에도 우리가 마니또가 어떻게 잘 굴러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단물 이렇게 자꾸 주면은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마음이 사행으로 빠질 수가 있고 우리가 시세조사 하는 것도 뭔가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거지 이 시나리오를 악용을 해서 나쁜 마음으로 가게 되면 남을 또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선을 이렇게 경계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안 빠지게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게 우리 진정한 경매쟁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매쟁이 되려면은 대표님이 가리키는 어떤 순수함,
어떤 정신,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주제와 별개로 그냥 오늘의 이야기를 훈훈한 미담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대표님한테 박수. 곽 이사도 그 말이 많이 늘었네요. 역시 경매 90%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상가가 그 당시에 1억 한 3천인가? 네 채를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대박이죠? 그러고는 그 자리는 그래도 대로변에 있어요. 8차선 대로변에 딱 있어서, 그 다음에 요즘엔 시세가 많이 올랐죠. 요즘에 월세 그 수익률이 1층 같은 경우에 3%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시세도 꽤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그때 그러더라고. 이거는 현 시세대로 파는 게 낫든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어찌 보면은 작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한 100억, 200억이면 살짝 마음이 흔들린다지만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흔들리면은 우리 또 이 자존심? 우리 가오? 이게 안 되거든. 그죠? 호랑이가 그 여우가 쥐새끼 먹는 거, 토끼 먹는 걸 호랑이가 지나가다가 군침 흘리는 것도 모양 빠지는 일이죠. 그거는 봐도 모른 척하고, 오일 굶어도.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항상 이게 있죠. 우리나라는 또 선비의 지존이 뭐 이런 게 더 중시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별 생각 안 했는데 곽 이사는 막 그냥 그게 크게 느끼셨나 봐요. 원래 이제 선행은 자기가 왼손이 뭐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면서요. 근데 선행인지도 몰랐어. 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잔금 안 받은지 몰랐던 것 같아. 나 잔금을 안 받았었네.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간 건데 어쨌든 그 타인한테 아까 그 마지막 말에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그 처음에 7년간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는 항상 직원이 똘똘한 애가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름 처음에 순수하고 예의가 발랐어. 근데 이게 경매를 하면서 이게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그 고객을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고객하고. 그럼 고객한테 이렇게 너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조각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컨설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스파레즈처럼 기본 공식이라는 게 없어. 물론 책을 한 권 써놓은 건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써놨어요.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말을 한 번, 두 번씩 가르치고 몇 년이 흐르니까 걔가 아까 말한 이 악마성으로 가버리더라고. 자기가 뭔 말을 딱 하면은 그 컨설팅 고객이 자기한테 굽실거리거든요. 컨설팅 고객 입장에서는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혀 낯선 지리산 같은 산골을 누가 이렇게 손잡고 가면 그 사람한테 의존도가 높아지죠. 딱 그런 권력 관계를 익혀버리더라고 얘가. 그래서 고객들한테 없는 말을 막 하고 뻥을 치고 전문가 같이 행세를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런 중에 걔가 이제 회사에 퇴사하고 나서 그때 재우 씨가 한번 나를 만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 그 직원이 이제 나는 이제 컨설팅 고객이라고 해도 한번 얼굴을 대한 적이 별로 없어. 기초반 뭐하고 컨설팅 들어오면은 그냥 처리해. 이제 그 다음 관리만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재우 씨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한번 이제 걔가 그 퇴사한 다음에 면담 요청을 해서 했더니 거기 2층에 자기가 그 청소를 해놨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는 고객이니까 세 빼는 것도 좀 도와줘라. TM도 같이 해. 부동산에 낼 때. 그랬더니 이제 그 고객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프랜카드도 붙여놨고. 오케이? 내가 남의 거를 프랜카드를 내 돈 써서 붙여놓진 않죠. 저는 또 그런 건 있으니까. 근데
그 직원이 그 고객한테 말을 하기를 자기 돈으로 프랜카드도 붙여놨고 그 호수에 청소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는데 그 재우 씨가 어느 날 가봤더니 프랜카드도 없고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청소고 뭐고 뭐 지저분한 거가 널려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었던 애가 그 모양 그 꼴로 하고 나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임감이 딱 느껴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부채의식이 딱 생겼어.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왜 그냥 막연히 이렇게 도움을 준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미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단이. 이해되시죠? 네.